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수건의 구성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해수의 특성과 순환에 대한 내용을 배울 텐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중에서도 해수의 깊이에 따라 다른 온도, 그리고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 그 중에서도 염분비 일정 법칙에 중심을 두고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에는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70%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그 바닷물은 따뜻한 지역도 있고 차가운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이 따뜻하고 어떤 지역이 차가울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요. 뭘 알 수가 있냐면요. 태양이 여기에 있을게요.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태양 에너지, 즉 태양빛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적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가 적도 부근, 즉 여기는 저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위도가 되겠죠. 자, 어느 저위도의 바닷물이 더 온도가 높을까요? 고위도의 바닷물이 더 온도가 높을까요? 네, 저위도의 그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지금 이게 바로 태양의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가 바로 쭉 일직선으로 완전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 부분이 바로 저위도기 때문인데요. 이 저위도에 도달하는 태양의 에너지의 양이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서 저위도의 해수의 온도가 고위도의 해수의 온도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닷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따뜻해지는데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적도 지방에서 가장 많고 이 고위도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적도 지방에서 그 바다의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수온은 위도에 따라서, 지금은 위도였죠. 위도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수심에 따라서도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이 수온의 연직 분포에 관련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의 결과로서 이제 원래 수조가 있거든요. 그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각각 온도를 재는 온도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온도계를 각각 설치를 이렇게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같은 길이가 아니라 다른 길이로 온도계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위에 그걸 설치를 해줍니다. 바로 전등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줄 건데요. 이 전등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풍기도 설치를 해 놓을 거예요. 선풍기도 옆에다가 함께 설치를 해 놓게 되는데 요만큼 이렇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선풍기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나 진행을 하게 되어요. 그 결과 이 전등을 비추면 수온이 올라가요. 수온이 수면에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전등을 여기 비추게 되면요. 그 전등의 열은요. 가장 먼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열이 요 바닥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섞이지가 않아요. 위에만 계속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액체는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낮은 게 더 무겁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 바람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서로 잘 섞이게 됩니다. 잘 섞이게 되면서 수온이 일정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수온이 일정하게 변화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위에는 빨강색 밑에는 파란색이었는데 그 선풍기 바람을 일으키면서 수면 부근의 물과 밑에 심해 부분의 물이 섞이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바다에서도 이와 같은 수온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표를 제가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해수면 부근은 자,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해수면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근이 되겠죠. 그러므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해수가 잘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온이 일정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 층을 바로 혼합층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혼합층은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요. 수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요. 수온이 일정해지게 됩니다. 잘 섞인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중위도에서 두껍게 발달합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요. 더 잘 섞이겠죠? 그러면 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 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아, 바람은 중위도에서 가장 잘 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저위도 지역이었지만 바람은 중위도에서 가장 많이 분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요. 요 부분 바로 수온 약층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차가운 거는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중에서 차가운 액체는 보통 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 부분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좀 따뜻한 액체들 있으시죠? 색깔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차가운 거는 아래로, 좀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차가운 게 좀 아래로, 요 부분으로 깔려 있을 거고요. 따뜻한 건 좀 위로 깔려 있겠죠. 그러면 잘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잘 섞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부분에서는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되게 굉장히 안정하다. 안정한 층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 부분은 심해층입니다. 자, 심해층은요,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합니다. 혼합층은 수온이 매우 높고 일정했었죠. 자,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수온이 굉장히 낮다. 자, 그리고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거는 위도에 관계없이 위도나 계절 수온이 약 2에서 3도씨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해층은요, 전체 해수의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혼합층,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으로 나누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바다에서도 우리가 아까 실험한 그 결과와 비슷한 수온 분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해수면 부근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높고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잘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수온이 일정합니다. 이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바람이 어떻게 부는? 강하게 부는 어디에서? 저위도 아니었어요. 고위도에서 많이 두껍게 발달한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층의 바로 아래에는요, 수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 있습니다. 이 수온 약층에서는 아래쪽의 수온이 위쪽의 수온보다 더 낮기 때문에 물이 잘 섞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온 약층 아래에 보면요. 햇빛이나 바람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심해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심해층은 표층과는 달리 연중 수온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도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해층은 태양의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낮기도 하고요. 또 위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약 2에서 3도씨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기억해 주세요. 자, 바다의 표층 수온은 극지방보다는 적도지방이 표층 수온이 높다. 해수는 연직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위도에 따라서 표층 해수에 사는 생물의 종류는 크게 다릅니다. 위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각각에 적응하는 생물들도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심해 생물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한번 해수의 수온 분포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층 수온은요, 위도의 차이가 커요. 위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해층은 위도의 차이가 적어서 생물의 종류도 적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바닷물은 담수,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는요, 담수와는 다르게 짜고 좀 쓴맛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죠? 바닷물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그리고 황산 칼륨,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그리고 기타. 이걸 좀 외워주세요. 염화 나트륨부터 시작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그리고 기타 이렇게 녹아 있는데 이거 제가 그 분포하는 순서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바닷물에 녹아 있는 물질을 이런 식으로 이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염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염화 나트륨이 됩니다. 바닷물에서 짠맛이 나는 까닭이 바로 이 염화 나트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염류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 그람 수를 우리가 나타낸 것을 바로 이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PSU를 사용한다고 해요. 자, 이 PSU 한국어로 한다면 실용염분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용염분 단위를 EPSU라고 한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 PSU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닷물 1kg에 염류가 35g 정도가 녹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강수량과 증발량, 유입되는 담수의 양, 그리고 해수가 어는 것, 그리고 녹는 것. 이런 것들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라고 할 만한 아이들이겠죠.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의 분포는 지역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계절에 따라서 그 표층 염분의 분포는 달라지게 됩니다. 바다로 들어오는 큰 강이 있거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요런 거,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많은 지역은요, 담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염분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건조해요. 그래서 증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소금, 그러니까 그 염화 나트륨이랑 같이 증발되는 게 아니죠. 물만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들의 그 엑기스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적도 부근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적도 하면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그게 아니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분이 높을 경우는요. 염분이 높으려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야 합니다. 반대로 염분이 낮으려면 강수량이 증발의 양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은 염분이 많으려면 적어야 하고요. 담수의 양이 염분이 낮으려면 높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염분이 높으려면 물이 어는 현상, 즉 결빙의 현상이 일어나야 하고요. 염분이 낮으려면 물이 녹는 해빙의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로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적도인데요. 이 적도는요, 증발량이 보통 강수량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도 부근은 열대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증발도 많이 하지만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분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위도 지역은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중위도 지역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위도 지역은요,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염분이 높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염분은 지역에 따라서는 달라요. 하지만 이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의 바다는요, 막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다는 서로 순환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이었던 애와 5였던 애가 섞이게 돼서 6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각각은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 바다에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법칙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에서 염분비가 일정한 까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을 하게 되면서 염류가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고 순환을 하면서 염류가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염분비 일정 법칙, 즉 지역에 따라서 바다의 염분은 다르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 바로 이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져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 간에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같다는 것을 우리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염분비 일정 법칙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거 단위가 뭐였나요? PSU 기억나시죠? 실용 염분 단위. 이게 바로 PSU가 되겠습니다. 소문자로 쓰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따라서 주변 바다의 표층 연분은요, 표층 연분은 여름이 겨울보다 더 낮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들어오는 담수,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여름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염분이 다른 두 바닷물이 섞이더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을 설명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염분이 높은 해수와 낮은 해수를 섞으면 자연스럽게 두 염분이 섞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갖고 있던 거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서 섞이게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다에 얼만큼의 소금이 녹아있는가,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태양에너지와 바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혼합층,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세 가지의 층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각각의 층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염류라는 단어의 의미, 염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 그리고 바닷물에서 염류, 그 녹아있는 물질, 염류 다 이야기하기 할 수 있겠죠?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그리고 기타 등등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염분의 의미,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람수, 염류의 총 그람수를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하고요. PSU, 실용 염분 단위를 사용한다.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조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단어는 또 하나가 끝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단원 정리 한번 싹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